가즈비코 누코미즈는 자신을 그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차인 인기 많은 소녀 애니게나미를 만납니다. 그의 짝사랑 상대에게 그는 그녀를 패배한 여주인공이라고 부르고 곧 그녀와 비슷한 상처를 겪은 다른 소녀들과 얽히게 됩니다. 비슷한 시련을 경험한 다른 소녀들과 가즈비코가 이 소녀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 몸은 고등학교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에 빠지지만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반추합니다.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떤 커플은 빨리 헤어지고 어떤 커플은 잠시 동안 함께 지내다가 졸업 전에 헤어집니다. 졸업 전에 헤어지죠. 그들은 울고 그리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도 그런 감정을 느낄지 궁금해한다. 과연 자신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까? 누군가 나 때문에 울어줄까? 하고 그는 생각한다. 가즈비코 누코미즈는 소설을 읽으며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 책에 몰입한 그는 자신을 위해 주스를 좀 가져오기로 한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다투고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발견한다. 그들을 자신의 반 친구로 알아본 그는 숨는다. 여학생 안나와 남학생 소스케는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안나는 답답한 마음에 소스케에게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카렌과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냐고 묻는다. 그녀가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소스케는 이미 작별 인사를 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안나는 납득하지 못한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그를 알고 있었고 그의 진심을 알 수 있다. 그를 격려하며 너무 늦기 전에 카렌을 빨리 보라고 그녀는 주장한다. 늦기 전에 잠시 망설이던 소스케는 떠난다.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던 안나는 갑자기 깊은 슬픔을 느낀다. 누코미즈는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한다. 못 본 척한다. 한편 안나는 소스케의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다. 음료를 마시던 그녀는 누코미즈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재빨리 음료를 버립니다. 누코미즈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합니다. 그러자 안나는 누코미즈에게 소스케와의 어린 시절 친구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어렸을 적 소스케가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괴로움을 본 누코미즈는 커피를 건네주며 부드럽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진정하라고. 안나는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중 그녀의 주문이 도착합니다. 하지만 누코미즈는 위아해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지만 안나는 그의 걱정을 무시한다. 안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그녀는 최근 전학생인 카렌이 소스케에 관심을 끌었다고 밝힌다. 누코미즈는 소스케가 그 약속을 몇 살 때 했는지 묻는다. 안나는 그들이 4살이나 5살 때였다고 인정한다. 누코미즈는 재밌다는 듯이 그것을 유치한 헛소리라고 일축한다. 호기심에 안나와 소스케가 사귄 적이 있는지 묻는다. 안나는 부인하지만 그들이 2년 동안 썸을 탔다고 주장한다. 학교에서 누코미즈는 정수기 근처에 서 있다. 그는 물이 약간 짠맛이 나서 이 장소를 좋아합니다. 캠퍼스를 걸어 다닐 때 그는 항상 여자애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여자아이들에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나중에 교실에서 누코미즈는 안나가 떠나려는 것을 알아챕니다. 바로 그때 카렌이 안나를 붙잡으며 절친이라고 부릅니다. 누코미즈는 안나가 깊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 그는 선생님이 부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녀를 부른다고 합니다. 안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도망칩니다. 고마워하며 나중에 누코미즈에게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누코미즈는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금요일에 그가 계산해준 식사값을 아직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식사 후 안나는 자신있게 계산하려 했지만 돈이 없었다. 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누코미즈가 계산을 했다. 이제 안나는 그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계단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누코미즈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안나가 도착한다. 그녀는 카렌과 소스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좌절한 누코미즈는 언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용기를 내어 그는 안나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계산서를 달라고는 했지만 총액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녀는 소리쳤다. 누코미즈는 그녀에게 음식을 많이 시켰다고 상기시켰다. 안나는 다른 해결책을 생각하며 그에게 예전에 자신이 소스케에게 해주던 것을 제안했다. 누코미즈는 그녀가 자신에게 청혼하려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며 불안해졌다. 대신 안나는 현금으로 갚을 수 있을 때까지 매일 점심을 자신이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누코미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계산은 3,000엔입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누코미즈에게 다가와 도서부에서 부르고 있다고 알립니다. 도서부에서요. 소녀는 그가 도서부 회원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누코미즈는 완전히 잊고 있었음을 깨닫고 도서부로 향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부재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동료 회원은 괜찮다고 안심시켜주지만 학생회에서 감시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더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나중에 누코미즈가 책을 읽고 있자 그의 여동생이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짜증이 난 그는 그녀에게 가라고 한다. 그녀는 그를 놀리며 그런 태도로는 친구가 절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를 위해 점심을 만들겠다며 그러면 사귈 수 있을 거라고 고집한다. 하지만 누코미즈는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여자친구냐고 묻는다. 누코미즈는 부인하며 안나는 돈이 없어서 음식으로 그에게 빚을 갚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돈이 없어서. 그의 여동생은 비웃으며 그저 거래라고 말한다. 다음 날 누코미즈와 안나는 다시 만난다. 안나는 전날 카린과 소스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그녀를 몹시 짜증나게 했다. 누코미즈는 그녀의 감정 따위에 관심 없이 점심 이야기를 꺼낸다. 안나는 직접 준비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누코미즈가 자신에게 반할까봐 만류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도시락을 사왔다고 한다. 누코미즈는 가격을 계산하며 그 도시락이 268에너치라고 말한다. 곧 그의 반친구 미츠키가 다가와 도서부에 있는 책을 부탁한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누코미즈는 담당 동아리에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한 소녀가 미츠키에게 다가와 동아리 활동 대신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한다. 동아리 활동 대신에 그는 공부해야 한다며 거절한다. 그 소녀는 너무 공부만 하면 미쳐버릴 거라고 경고한다. 다른 소녀가 와서 미츠키에게 같이 가자고 재촉한다. 한편 다른 소녀가 누코미즈에게 미츠키와 새로운 여자애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다. 그 여자애와 누코미즈는 그들은 같은 과목을 공부하는 단순한 동급생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들은 안나는 레몬에게 왜 미츠키를 그렇게 걱정하는지 묻는다. 레몬은 망설이며 그들이 함께 학교에 다녔고 자신에게 미츠키에 대한 감정이 있다고 고백한다.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레몬은 안나에게 미츠키와 새로운 여자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물어요. 일어나고 있는지. 안나는 아무런 로맨틱한 감정은 없고 그냥 친구 사이라고 안심시켜줘요. 안도한 레몬은 미소를 지어요. 하지만 안나는 곧 다시 속상해져요. 카렌이 소스케와 함께 자기 집에 공부하러 오라고 초대했다는 것을 털어놓아요. 누코미즈는 초대를 거절하라고 하지만 안나는 거절해요. 카렌과 소스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가야 해요. 누코미즈는 자기 점심을 달라고 해요. 짜증이 난 안나는 그가 너무 무례해서 아마 친구가 없는 거라고 비꼬았다. 친구가 없을 거라고. 그러고는 밥이 담긴 접시를 그의 앞에 놓으며 자기 점심과 그의 점심을 합쳤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점심을 합쳤다고. 누코미즈는 비용을 어림잡아 400엔이라고 말했다. 후에 누코미즈는 수업 중에 혼자 앉아있다가 계단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서 안나가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불렀고 함께 레몬의 경주를 지켜보았다. 갑자기 누코미즈는 안나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차였단 느낌이라고 인정해요. 위로를 구하며 누코미즈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지 물어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안나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자신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누코미즈는 그녀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은 이전에 가슴 아픈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인정해요. 누코미즈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과연 자신도 사랑을 경험하게 될까요? 자신을 위해 누군가 울어줄까요? 누코미즈는 학교 시스템에 대해 불평한다. 그는 그곳의 시스템이 마음에 안 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학교는 학생들이 시간표대로 등교하면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청소 당번이 된다. 그때 누코미즈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 레몬이 온다. 레몬은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누코미즈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레몬은 미츠키가 부탁했던 책에 대해 묻는다. 누코미즈는 그 책을 떠올리고 미츠키가 정말로 부탁했던 것을 확인한다. 레몬은 미츠키에게 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누코미즈는 동의하지만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다음날 미츠키도 있는 그의 동아리에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몬은 누코미즈가 똑똑하다고 칭찬하고 전에 오해했다고 인정합니다. 레몬이 문을 열려고 하자 문이 잠겨 있음을 알아챕니다. 둘은 도움을 요청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레몬이 몸이 좋지 않고 과열된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누코미즈는 냉각 스프레이를 잡아 그녀에게 뿌립니다. 레몬이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누코미즈 위로 쓰러지면서 둘 다 바닥에 떨어졌다. 그때 밖에서 누가 안에 있냐고 물었다.
누코미즈가 대답하자 선생님이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본 선생님은 씩 웃으며 나중에 다 끝나고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다음 장면은 레몬과 누코미즈가 양호실에 있는 모습이다. 간호사가 레몬을 진찰하고는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선생님은 두 사람에게 양호실에서 하룻밤 묵고 학교로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선생님은 아이들을 간호사에게 맡깁니다. 누코미즈는 선생님과 간호사가 친한 사이인지 묻습니다. 선생님은 학창시절부터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누코미즈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 미츠키가 와서 괜찮은지 묻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미츠키는 그에게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나가서 둘만 남게 해줍니다. 심지어 문을 잠그고 싶으면 잠그라고 말합니다. 누코미즈는 자신을 선생님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한다. 미츠키는 도시락을 꺼내 함께 먹자고 한다. 먹기 전에 기도를 한다. 누코미즈는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고 미츠키는 가격을 맞춰보라고 한다. 그는 400엔이라고 추측한다. 미츠키는 장난스럽게 가격을 올려보자고 하며 음식에 소스를 뿌린다. 누코미즈는 맛을 보고 더 맛있어졌다며 600엔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레몬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한다. 것 같다고. 미츠키는 레몬에게 몸 상태가 나아졌는지 묻는다. 레몬은 괜찮다고 하지만 전날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루 전 일을요. 누코미즈는 놀라지만 금방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안심시켜줍니다. 선생님이 모든 걸 돌봐주셨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레몬은 선생님이 자기 옷도 갈아입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누코미즈는 불안하게 그것을 확인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레몬은 좋은 냄새를 맡고 무슨 냄새냐고 묻습니다. 미츠키는 주먹밥이라고 말하며 하나를 건넵니다. 누코미즈는 자기 도시락이었다고 투덜거립니다. 미츠키는 그가 당황한 모습을 보며 놀립니다. 그녀는 그가 레몬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간접 키스를 한 기분이 드는지 장난스럽게 묻는다. 누코미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하지만 레몬은 그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바로 그때 미츠키가 레몬을 위한 선물을 가지고 온다. 하지만 레몬의 괜찮은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레몬은 빨리 아직 몸이 약하다고 가장하며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주장한다. 미츠키는 레몬 입가의 음식을 보고 비꼬듯이 동의하며 그녀가 연기하고 있다고 암시한다. 그때 치아야가 와서 미츠키에게 같이 공부하러 갈 거냐고 묻는다. 미츠키는 할 일이 있다며 거절한다. 그러자 치아야는 레몬에게 잘 지내라고 하고 떠납니다. 후에 누코미즈는 부장에게 친구들을 동아리에 데려와도 되는지 묻습니다. 부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이롭다며 허락합니다. 그러자 누코미즈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혼자서는 안 되고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선생님 말고 실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묻습니다. 누코미즈는 5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동생은 그를 믿지 않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거짓말. 학교에서 레몬은 누코미즈에게 어제 일이 드디어 기억났다고 말합니다. 어제 일이요. 누코미즈는 당황하며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레몬은 그가 자신과 미츠키를 동아리에 초대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지 묻습니다. 누코미즈는 안심하며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확인합니다. 나중에 누코미즈와 미츠키는 함께 식사를 하는데 누코미즈는 레몬과 미츠키가 동아리에 올 거라고 말합니다. 미츠키도 함께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잔액을 확인해보니 1000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신타로라는 소년이 회장님 회의를 준비합니다. 참석자 수에 들떠있지만 회의에 먼저 참석하기로 합니다. 한편 코마리는 신타로가 요청한 책을 가져옵니다. 신타로는 코마리를 칭찬하며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부회장이 와서 코마리가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코마리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신타로는 코마리가 귀엽다고 말하고 떠나고 코마리는 매우 행복해합니다. 그 후 미츠키는 부회장에게 신타로와의 관계에 대해 묻습니다. 부회장은 그들이 어릴 적 친구였다고 설명합니다. 미츠키는 코마리가 그들의 유대감을 깨려는 건 아닌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한편 레몬과 미츠키는 동아리에 도착하여 책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미츠키는 그 장서에 감탄합니다. 부회장은 원하는 책을 마음껏 가져가도 좋고
동아리에 가입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미츠키는 자신의 동아리 활동이 너무 바쁘다며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부회장은 귀여운 여자친구와 함께 가입할 수 있다고 농담합니다. 이 말을 들은 레몬은 얼굴을 붉히며 자신은 운동부라고 설명합니다. 부회장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미츠키는 레몬의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자신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누구든 사귈 수 있다고 말한다.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레몬은 화가 나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누구든 사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누구나 사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실수를 깨달은 미츠키는 사과한다. 부회장은 그들의 다툼을 지켜보다가 그들이 마치 커플 같다고 말한다. 미츠키는 즉시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며 자신에게 이미 여자친구가 있다고 밝힌다. 여자친구가 있다고. 레몬은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레몬은 그에게 그에 대해 묻고 미츠키는 더 일찍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누쿠미즈가 여자친구가 치아야냐고 묻자 미츠키가 맞다고 한다. 다음에 제대로 소개하겠다고 약속한다. 지금은 바쁘니까 가봐야 한다고 한다. 가기 전에 미츠키는 레몬에게 같이 쇼핑 가자고 하지만 레몬은 거절하고 잠시 동아리방에 더 있겠다고 한다. 미츠키가 간 후 레몬은 동아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다. 나중에 누쿠미즈, 레몬, 미츠키는 식당에 간다. 누쿠미즈는 미츠키에게 식사값을 자기가 낼 거냐고 묻는다. 미츠키는 그렇다고 하면서 레몬이 이제 막 이별을 했는데 돈을 걱정하는 게 이상하다고 한다. 고 말한다. 셋이 함께 식사를 하고 누쿠미즈는 미츠키와 계산을 한다며 레몬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미츠키는 2000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선생님은 주변을 돌아다니다 레몬을 발견합니다. 선생님은 레몬에게 왜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냐고 묻습니다. 레몬은 연습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선생님은 레몬에게 집에 가라고 조언하며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레몬은 동의하지만 가기 전에 한 바퀴 더 뛰고 싶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코마리가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코마리는 그냥 물을 마시고 있다고 대답하며 누쿠미즈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쿠미즈는 항상 그 자리에서 물을 마셨다며 자신도 물을 마셨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코마리가 수업을 빠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마리는 그걸 부인하며 물이 어디서 오는지 조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누쿠미즈는 학교에서 물을 제공한다며 코마리의 주장을 일축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코마리는 누쿠미즈에게 아침에 어디서 물을 마시는지 물었다. 그는 2층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신다고 설명했다. 거기 물이 더 맛있고 불순물이 적기 때문이라고. 맛이 더 좋고 불순물이 적다고 했다. 코마리는 2호관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신다고 말했지만 누쿠미즈는 거기 물에는 염소 성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코마리는 시간이 지나면 염소 냄새에 익숙해질 거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누쿠미즈는 벌써 그 냄새에 중독된 것 같다고 농담했다. 코마리는 웃으며 염소는 모든 화장실에 있다고 말했다. 누쿠미즈는 그녀를 놀리며 화장실에서 아침밥을 먹었냐고 물었다. 바로 그때 학생회장이 와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그들은 물을 마시고 있다고 대답했다. 회장은 코도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니 수업 후 도서관에서 만나라고 지시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동의했다. 나중에 코도는 도서부가 아직 포스터를 만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빨리 작업해야 했고 그 전에 최선을 다해 완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그는 이미 작업을 위한 호텔방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누쿠미즈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코도는 그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코마리는 일주일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도는 그녀의 주저함을 일축하며 그들이 캔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가들이 글쓰기에만 전념하기 위해 자신을 격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자 누쿠미즈는 코도에게 어떤 이야기를 쓸 계획인지 물었다. 코도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바로 그때 학생회의 시키야가 도착했다. 누쿠미즈는 그녀를 몰랐기에 코마리가 그녀의 신분을 설명해 주었다. 시키야는 그들에게 위원회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도는 학생회가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시키야는 부인했다. 나중에 누쿠미즈는 안나에게 그 대화를 이야기했고 안나는 그들이 재밌는 시간을 보낼 거라고 말했다. 누쿠미즈는 동의하지 않고 그들이 찍힐 거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안나는 호텔 근처에 있는 다리를 언급하며 자신은 아직 낡은 스크림을 정장. 누쿠미즈는 그녀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나는 사쿠라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안나와 누쿠미즈가 사이가 나빠졌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바베큐 파티를 계획했습니다. 누쿠미즈는 그녀에게 가고 싶냐고 물었고
안나는 바베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대신 누쿠미즈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동아리 회원이 아니라고 상기시켰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입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나중에 누쿠미즈는 쇼핑몰에 갔다가 코마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그가 거기에 왜 있는지 물었고 그는 소설의 영감을 얻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설에 코마리는 이미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누쿠미즈가 보여달라고 하자 그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거절했습니다. 아직. 그녀는 이어서 안나와 레몬이 그들의 동아리에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둘 다 매우 귀여웠습니다. 누쿠미즈는 코마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마리는 그의 말에 놀라서 귀여운 여자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여운 여자아이들. 집에 가는 길에 누쿠미즈는 누나를 만났고 누나는 그가 늦었다고 놀렸다. 누나는 그가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울 거라는 말을 들었고 그가 집이 그리울지 물었다. 누나는 그가 외로워하면 뭔가 해주겠다고 했다. 누쿠미즈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안심시켰다. 누나는 그가 친구를 사귀었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 바로 그때 삼촌이 식료품을 가지고 왔다. 누나는 신이 나서 삼촌에게 누쿠미즈의 새로운 친구들을 축하하며 주먹밥을 꺼내달라고 부탁했다. 삼촌은 기뻐하며 더 많은 간식을 권했다. 한편 학생회장은 누쿠미즈가 많은 예쁜 여자애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는 그들이 수영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흥분했어요. 누쿠미즈는 그들에게 학교 수영 수업에서 이미 여자애들을 본 적이 있다고 상기시켰어요. 하지만 회장은 개인 수영복은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맞춤 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안나와 레몬이 수영복을 입고 와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은 물에서 놀았어요. 누쿠미즈는 코마리에게 함께하자고 초대하며 회장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어요. 누쿠미즈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떠났어요. 누쿠미즈는 나중에 그날이 수영복 입은 여자아이들을 볼 수 있었던 최고의 날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걸 결코 잊지 못할 거라고 알았습니다. 그 후 사장은 누쿠미즈와 레몬에게 점심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누쿠미즈는 레몬에게 불편한지 물었고 원한다면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레몬은 그가 자기 걱정을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냥 레몬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몬은 여자친구를 까다롭게 고르던 어린 시절 친구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레몬을 여자아이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쿠미즈는 그녀에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할 거라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동의하며 그의 손을 장난스럽게 잡았지만 걷다가 미끄러져서 둘 다 넘어졌다. 둘 다 넘어졌다. 레몬은 웃으며 누쿠미즈에게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주저했고 그녀는 그에게 여자아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놀렸다. 나중에 점심을 먹으면서 사장은 코마리의 이야기를 읽고 칭찬했다. 그는 더욱 좋게 하려면 부제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 후 여자아이들은 불꽃놀이를 사러 갔다. 그날 저녁 레몬은 코마리에게 다시 한번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지 물었다. 물에. 코마리는 거절했지만 레몬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장난스럽게 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물에. 그 후 함께 식사를 하고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누쿠미즈는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워 스쿠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안나는 그것을 보고는 가져가서 직접 먹었습니다. 나중에 코마리는 불꽃놀이를 하려고 했지만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코마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순간 갑자기 불이 붙어 위험에 처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장관이 나타나 그녀를 구했습니다. 코마리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장관은 더 조심하라고 꾸중했습니다. 그녀는 감사를 표하며 자신을 챙겨줄 때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코마리는 대통령 앞에 서서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대통령은 망설이며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코마리는 동의하고 떠납니다. 잠시 후 코토가 와서 대통령이 코마리의 요청을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자신과 코마리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코토는 그 말에 동의하며 자신은 그저 어릴 적 친구일 뿐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러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달아납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한편 누쿠미즈는 모든 것을 잊고 비처럼 가벼워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연기. 다음 장면에서는 사장과 누쿠미즈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사장은 자신이 이미 마음을 고백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누쿠미즈는 언제 그랬냐고 묻고 사장은 지난 크리스마스였다고 밝힙니다. 사장은 이미 거절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위하여합니다. 누쿠미즈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그 사람과 이야기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때 한 요원이 누쿠미즈에게 연애 경험이 있냐고 묻지만 누쿠미즈는 왜 이런 질문을 받는지 위하여한다.
바로 그때 안나가 들어와 코토가 떠났다고 알린다. 회장은 즉시 그녀를 따라간다. 회장이 코토를 찾자 그는 이미 전에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가 거절했었다고 상기시킨다. 코토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회장이 자신에게 결혼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자신이 있겠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진심을 표현하기를 기다려왔지만 그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 감정에 압도되어 그녀는 울기 시작한다. 누쿠미즈와 안나는 멀리서 지켜본다. 누쿠미즈는 가자고 하지만 안나는 진짜 순간이 곧 시작될 거라고 주장한다. 누쿠미즈는 동의하지 않고 그들은 걸어서 떠난다. 떠나면서 안나는 갑자기 누쿠미즈에게 자신에게 프로포즈할 건지 묻는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가 한다 해도 자신은 거절할 거라고 말한다. 누쿠미즈는 그저 자신은 그녀에게 프로포즈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들이 걷는 동안 레몬이 갑자기 덤불에서 튀어나온다. 누쿠미즈는 그녀에게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고 그녀는 코마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곤충을 잡으려고 했다고 설명한다. 나중에 누쿠미즈는 코마리에게 다가가 사장이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알립니다. 그녀의 요청을 코마리는 압도당한 기분에 누쿠미즈에게 울고 싶으니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누쿠미즈는 자신의 방에 앉아 이전에는 이 사람들과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되돌아봅니다. 이 사람들과 최근에 그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캠핑 여행도 갔다 왔고 이제 여행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여행 후에 그는 또한 다시 글쓰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코마리는 사장을 찾아가 특정 제목을 유지하고 싶다고 확인합니다. 사장은 잘 어울리고 잘 썼다고 동의합니다. 코마리는 특정 도구 사용법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장님은 가르쳐주겠다고 합니다. 그녀를 가르쳐주기로 합니다. 나중에 코마리는 코도를 만나 자신이 코도에게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이야기를 업로드했다고 말합니다. 코도에게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글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도에게 그녀가 없으니 외롭다며 동아리로 돌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코도는 감동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코마리는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한편 레몬은 누쿠미즈에게 사진을 가져와 업로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누쿠미즈는 사진 일기라는 것을 알아채고 동의합니다. 올리던 중에 어떤 여자애들이 안나가 새로운 남자 누쿠미즈랑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를 하는 걸 엿듣게 돼요. 누쿠미즈라고. 누쿠미즈가 잘생기지도 않았다면서 안나의 선택을 비난해요. 나중에 누쿠미즈와 안나는 함께 앉아 안나가 그에게 음식을 권하며 그것에 대해 언급한다. 그녀에게 2,000엔이 들었다. 그러자 안나는 이제 돈이 다 떨어졌다는 걸 깨달아요.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라는 걸 알게 된 누쿠미즈는 불편해해요. 하지만 안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시작이 어떠했든 끝내고 싶지 않다고 고백해요. 시작이 어떻든 말이에요. 하지만 누쿠미즈는 사람들이 두 사람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함께 점심을 먹고 있어요. 안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지만 누쿠미즈는 신경 써요. 그는 그들 사이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해요. 안나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만 그와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해요. 나중에 누쿠미즈는 혼자 앉아 슬퍼 보여요. 레몬이 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요. 그녀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라고 조언해요. 왜냐하면 보통 도움이 되니까요. 그 후 누쿠미즈는 자신의 클럽 밖에 서 있는데 안나가 마침 나와요. 그녀는 방을 예약하려고 왔다고 말해요. 누쿠미즈가 이야기 좀 할 시간이 있냐고 묻는다. 안나는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말하라고 한다. 밖에서 누쿠미즈는 그녀와 함께 점심을 먹은 것이 정말 즐거웠고 점심 후에 그녀를 만나는 것을 항상 기대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녀와 함께한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리고 싶어 했다. 안나는 이해하고 떠난다. 다음 날 누쿠미즈의 친구가 그를 어딘가로 데려가고 누쿠미즈는 괴로워하며 괴롭힘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의 친구는 그의 불안감을 눈치챈다. 그들이 도착하자 그의 친구는 최근에 안나를 봤냐고 그에게 묻습니다. 누쿠미즈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의 친구는 그 후 낡은 건물에서 커플이 목격되었다는 소문을 언급합니다. 누쿠미즈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의 친구는 그가 안나를 좋아한다면 자신이 그를 지지하겠다고 안심시켜줍니다. 하지만 누쿠미즈는 안나가 아직도 자신의 친구를 좋아한다며 그 생각을 일축합니다. 그때 안나가 나타나 누쿠미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구하러 왔다고 선언합니다. 누쿠미즈의 친구는 사과하지만 안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안나는 화가 나서 그에게 헛소리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상황을 축소하려 하며 누쿠미즈가 자신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신보다 낫다고. 누쿠미즈가 말을 끊고 아무도 안나에게 누구를 좋아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를 좋아하고 싶으면 좋아할 것이고 아니면 안 할 것이다. 누쿠미즈는 갑자기 기침을 하고 사과하며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한다. 많이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안나는 답답해하며 그가 정말 이것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에게 돌아서서 자신은 여전히 그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그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그녀 없이도 훌훌 털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면 스스로 할 거라고 덧붙인다. 자기 방식대로. 나중에 안나는 누쿠미즈에게 다가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우정은 여전히 변함없음을 암시한다. 그때 선생님이 여름방학 시작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방학을 즐기라고 격려한다. 후에 코마리는 레몬에게 달리기를 그만뒀는지 놀린다. 레몬은 이전 대화를 떠올리며 코마리를 훈련시켜 100m를 12초 안에 달리게 해주겠다고 신나게 제안한다. 한편 안나는 자신이 이런 사람들과는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상한지 생각한다. 처음엔 싫었지만 결국 같이 캠핑을 갔어요. 그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글쓰기를 시작했고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누쿠미즈는 안나에게 중요한 말이 있다고 했어요. 안나는 긴장한 나머지 준비가 안 됐으니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누쿠미즈는 충분히 기다렸다며 더 기다리면 후회할 거라고 말했어요. 후회할 거라고요. 안나는 고백을 기대하며 마침내 그가 말하도록 허락했어요. 하지만 누쿠미즈는 그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안나는 놀라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누쿠미즈는 안나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거절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그녀와 사귀고 싶다면 3년 동안 그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입니다. 마음을 확인한 후에야 프러포즈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청혼을 할 거라고요. 누쿠미즈는 책을 사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가니까 집에 가져가서 읽을 책을 몇 권 사간다고 말합니다. 읽으려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 카즈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카즈를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묻습니다. 카즈는 어제 점심 먹고 남은 카레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카즈에게 괜찮다고 안심시켜줍니다. 누쿠미즈가 들어오자 안나가 이미 와 있음을 알아챕니다. 안나는 카레가 정말 맛있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놀라서 안나에게 왜 거기에 있고 왜 자기 카레를 먹고 있는지 묻습니다. 카레를. 안나는 친구들이 준 소설을 주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라고. 그러자 누쿠미즈는 왜 소면을 가져왔냐고 묻습니다. 안나는 아버지가 월급을 미리 받으셔서 샀다고 설명합니다. 누쿠미즈는 소면이 무슨 다른 뜻을 가진 은어인지 농담으로 묻습니다. 안나는 웃으며 그의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이미 먹었다며 만족스러워하는 듯합니다. 바로 그때 카즈가 와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안나의 생년월일, 혈액형, 가족관계, 습관 등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누쿠미즈에게 안나가 전에 자신의 오빠를 만났던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누쿠미즈는 질문을 나중으로 미루자고 하지만 카즈는 고집합니다. 그 순간 누쿠미즈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옵니다. 다음 날 누쿠미즈는 학교에 가서 물이 더 시원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방학이라서요. 걸어가다 시키야를 만나는데 시키야는 자신이 도서부라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시키야는 피곤하다며 기운 낼 만한 것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에너지를 회복할 무언가. 누쿠미즈는 물을 건네주고 시키야는 물을 마신 후 떠납니다. 떠나면서 코도가 아직 있는지 묻습니다. 누쿠미즈가 그렇다고 하자 시키야는 갑자기 울면서 가버립니다. 학생회장이 회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그들은 학생회로부터 글을 써달라는 요청 공지를 받았습니다. 방학 동안 한 일에 대해 보고하세요. 누쿠미즈는 휴가가 다가오는데 왜 지금 쓰라고 하는지 궁금해한다. 거의 끝났어. 코도는 운전 수업에 참석하느라 잊어버렸다고 사과한다. 수업. 이제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안나는 여름 캠프에 대해 쓰기로 하고 코무라는 새로운 것을 쓰겠다고 말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쓸 거예요. 누쿠미즈도 뭔가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코도는 새 책이 많이 와서 정리해야 한다며 방 청소를 제안합니다. 책을 정리해야 해요. 나중에 누쿠미즈와 안나는 함께 서 있는데 누쿠미즈가 안나에게 다른 파티에 갈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다른 파티는 없어. 안나가 확인하며 자기 파티 규칙 중 하나는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에게 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그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안나는 변했다며 이젠 크든 작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덧붙입니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대요. 슬퍼하는 대신 친구들이 행복을 찾는 것을 축복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안나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꺼내 보이며 읽고 있었어요. 책에 따르면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대요. 학교에서 미츠키가 와서 누쿠미즈에게 그의 임무를 상기시켜줍니다. 누쿠미즈는 미츠키의 손에 든 것을 눈치챕니다. 미츠키는 치아야가 준 선물이라며 절대 빼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라고 코마리 씨는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누쿠미즈는 그녀에게 말했던 새로운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지 묻습니다. 코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름 방학 동안 로맨스와 미스터리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에요. 얘기하는 중에 레몬한테 메시지가 와요. 누쿠미즈가 눈치채고 레몬한테 온 메시지냐고 물어봐요. 코마리는 맞다고 하면서 레몬이 같이 뛰러 가자고 했대요. 누쿠미즈는 가기 싫으면 거절해도 된다고 말해요. 코마리는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해요. 누쿠미즈는 자기가 레몬한테 대신 말해줄까 하고 묻지만 코마리는 거절해요. 너무 힘들 때 레몬이 업어주는 게 좋다고 고백해요. 그러자 누쿠미즈는 레몬에게 형제가 있는지 아냐고 물어봐요. 코마리는 모른다고 그냥 궁금해서 그랬다고 말한다. 나중에 누쿠미즈가 교실로 향하던 중 레몬의 체육복 반바지를 본다. 그는 레몬에게 방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지적한다. 레몬은 안에 반바지를 더 입고 있다며 동아리방이 너무 작아서 갈아입을 방을 따로 받았다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메시지를 받지만 누구에게서 온 메시지인지는 밝히지 않고 간다. 나중에 카즈는 누쿠미즈에게 그의 동아리에 있던 여자아이에 대해 묻는다. 누쿠미즈는 그녀가 자신의 동아리에 있었다고 확인해준다. 카즈는 누쿠미즈에게 그녀를 다시 초대해서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쿠미즈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카즈는 그녀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해요. 그때 안나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카즈는 안나가 누쿠미즈를 카페로 부른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가 데이트를 한다고 추측합니다. 누쿠미즈는 부인하지만 여전히 안나가 여름방학 중에 자신을 초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방학 중에 카페에서 안나는 갑자기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무슨 일이냐고 묻고 안나는 어떤 사람들이 자랑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누쿠미즈는 안나가 알면 안 될 것을 본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안나가 남자친구 옷을 빨래하고 밥 먹은 후 챙겨주는 여자아이를 봤다며 그게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둘은 눈빛만으로도 소통하고 심지어 같이 집에 갔다고 덧붙여요. 그리고 함께 집에 갔대요. 그러자 누쿠미즈는 안나가 아이스크림만 먹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려요. 안나는 자기가 본 커플이 다이어트 중이라 설탕을 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도 설탕을 피하기로 했다고 설명해요. 누쿠미즈는 안나에게 살이 쪘냐고 놀려요. 안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누쿠미즈는 아이스크림에도 설탕이 들어있다고 말해요. 안나는 아이스크림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레몬을 발견해요. 미츠키. 그녀와 누쿠미즈는 재빨리 숨는다. 안나는 미츠키가 치아야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한다. 누쿠미즈는 그런 생각을 일축하며 그들은 언제나 친구였고 그러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곧 치아야가 와서 미츠키를 보았는지 묻는다. 누쿠미즈와 안나는 모두 부인한다. 그러자 치아야는 따로 이야기할 만한 곳에 가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모두 누쿠미즈의 집으로 가고 안나는 포스터를 발견하고 자세히 살펴본다. 치아야는 그런 건 여자애한테 의미 없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경고한다. 소녀에게 안나는 포스터 속 여자애들이 다리를 꼬고 있는 이유와 피부가 보이는 이유를 묻는다. 거슬. 누쿠미즈는 화제를 돌려 치아야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묻는다. 치아야는 미츠키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고백한다. 그를 따라다녔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레몬이 미츠키를 좋아하는 건 알지만 미츠키가 레몬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고 설명한다. 미츠키가 만약 그렇다면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를 보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들은 쇼핑몰에 가서 몰래 미츠키와 레몬을 관찰합니다. 그들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보고 치아야는 슬퍼합니다. 그녀는 가게에서 책 표지를 훑어보며 미츠키가 한때 자신에게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책을 좋아하고 책으로 가득 찬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이죠. 치아야는 또한 그가 평소 단 것을 싫어했고 단 것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지금은 레몬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더욱 괴로워합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는 갑자기 미츠키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누쿠미즈와 함께 피팅룸에 숨습니다. 미츠키가 그들을 따라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묻는다. 긴장한 치아야는 누쿠미즈가 설명할 거라고 미츠키에게 말한다. 미츠키는 누쿠미즈에게 그와 치아야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는 치아야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누쿠미즈는 미츠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미츠키는 고집하며 누쿠미즈와 레몬이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신이 전에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묻는다. 누쿠미즈는 레몬에게 여자에 대한 조언을 구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려 한다. 미츠키는 레몬에게 묻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누쿠미즈에게 질문을 되돌려 그와 치아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누쿠미즈는 자신도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미츠키는 누쿠미즈에게 여자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놀라며 그가 누군가를 좋아하는지 묻습니다. 누쿠미즈는 주저하지만 결국 그렇다고 말합니다. 미츠키는 그 여자아이가 도서부에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누쿠미즈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미츠키는 누쿠미즈가 레몬을 좋아한다는 농담을 합니다. 그는 누쿠미즈에게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안심시킵니다. 나중에 미츠키, 누쿠미즈, 레몬, 치하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외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함께 준비하는 동안 안나는 누쿠미즈를 불러 세우고 여름방학 여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누쿠미즈는 어리둥절하지만 안나는 그들이 모두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누쿠미즈를 꾸짖는다. 그녀는 지루한 곳에 멋진 옷을 입고 온 것에 대해 불평한다. 한편 레몬과 치아야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들을 본 안나는 아무 말 없이 게임 코너 근처에 앉는다. 레몬은 누쿠미즈에게 다가가 그런 계획을 세울 줄 몰랐다고 말한다. 누쿠미즈는 자신과 미츠키가 함께 계획했다고 설명한다. 레몬은 두 사람의 친분에 놀라고 누쿠미즈는 최근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한다. 친구가 된 거라고. 누쿠미즈는 레몬이 조금 멍한 표정인 것을 눈치채고 괜찮냐고 묻는다. 레몬은 괜찮다고 말하며 기분이 안 좋으면 힘내라고 말한다. 잠시 후 안나도 즐거워하기 시작한다. 치아야와 미츠키는 나란히 서서 치아야가 미츠키에게 같이 어딘가 가볼까 하고 묻는다. 미츠키는 좋다고 하고 바로 그때 레몬이 온다. 미츠키는 같이 가자고 하지만 레몬은 미츠키와 치아야는 커플이니까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거절한다. 그러면서 미츠키가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제대로 행동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입니다. 지금은 제대로 행동하라고 말이죠. 미츠키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레몬은 매우 화가 나서 도망칩니다. 미츠키는 그녀를 따라가려 하지만 치아야가 자신이 그의 여자친구이고 그를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하며 막습니다. 그래서 미츠키는 남고 누쿠미즈가 레몬을 따라갑니다. 미츠키는 남지만 누쿠미즈는 레몬을 따라갑니다. 그는 길가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레몬은 버스를 타고 집에 갈 거라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버스가 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겠다고 제안합니다. 레몬이 그에게 말을 걸어달라고 한다. 그는 어색하게 그녀의 학교 프로젝트가 끝났냐고 묻는다. 그녀는 짜증을 내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대신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소녀가 그에게 반했지만 어느 날 그는 궁으로 돌아가라는 부름을 받았다. 소녀는 그를 만나러 궁에 가고 싶었지만 궁중 예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이를 본 왕자는 그녀에게 예절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고 많은 노력 끝에 그녀는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레몬의 버스가 온다. 떠나기 전에 누쿠미즈는 그녀에게 이야기의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레몬은 그저 왕자와 소녀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쿠미즈는 그녀의 눈에 슬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누쿠미즈는 치아야에게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만났을 때 치아야는 그가 레몬과 이야기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며 만약 그녀가 전에 미츠키를 막지 않았더라면 일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가 레몬을 좋아한다면 미츠키와 헤어지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누쿠미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것은 레몬에게 더 나쁜 상황을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치아야는 버스를 타고 떠나고 얼마 후 누쿠미즈는 코도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코도는 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 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해요. 할머니 댁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레몬을 방문해서 기운을 북돋아 주자고 제안해요. 다음날 그들은 레몬 할머니 댁으로 차를 몰고 가지만 길을 잃어요. 길을 잃습니다. 코도는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려고 레몬의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한편 안나는 사진 찍는 것에 신이 나 있습니다. 누쿠미즈는 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코마리를 보고 무엇을 찾는지 묻습니다. 코마리는 개를 찾고 있다고 대답하고 누쿠미즈는 코마리와 함께 개를 찾습니다. 안나는 자기 사진을 무시한다며 짜증을 냅니다. 그러자 코마리가 개를 잡고 누쿠미즈는 마침내 안나의 사진을 찍어주기로 한다. 하지만 비디오를 찍겠다고 한다. 안나는 어떻게 포즈를 취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는데 바로 그때 레몬이 와서 실수로 둘 다 물에 빠뜨린다. 나중에 그들은 모두 목욕을 해서 몸을 씻는다. 안나는 이런 목욕탕은 처음 본다고 말한다. 레몬은 할머니가 교수 시절에 사셨다고 설명한다. 안나는 신이 나서 레몬 할머니의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 그러자 누쿠미즈는 코도에게 레몬이 평소대로 행동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코노는 히나타에게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행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그에게 때때로 사람들이 미소 뒤에 슬픔을 감춘다고 말한다. 레몬은 그러고 나서 누쿠미즈에게 왜 방문했는지 묻는다. 누쿠미즈는 그냥 놀러 왔다고 말한다. 레몬은 거짓말을 간파하고 멀리까지 와서 자신을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할머니가 오시고 그들은 레몬의 반 친구라고 소개한다. 할머니는 기쁘게 그들을 위해 요리하겠다고 한다. 누쿠미즈는 거절하려 하지만 레몬은 그의 손을 잡고 할머니가 준비하시는 음식은 언제든지 함께 먹자고 고집한다. 할머니가 준비하시는 음식은 언제든지 함께 먹자고. 저녁 식사 후 누쿠미즈는 레몬의 할머니에게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으신지 묻는다. 혼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인터넷과 레몬 덕분에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친구들과 만나는 건 이제 괜찮대요. 그러자 레몬은 방이 충분하다며 모두 묵어가라고 초대해요. 누쿠미즈는 갈아입을 옷이 없다며 망설여요. 안나는 그의 걱정을 놀리듯 말해요. 누쿠미즈는 여자애들 큰 가방을 보고 그들이 밤새도록 머물 계획이었단 걸 깨달아요. 밤새도록 머물 계획이었던 거죠. 그는 코바노에게 밤샘 계획을 알고 있었냐고 물어요. 코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잊었다고 말해요. 할머니도 그들에게 묵어가라고 권유하세요. 누쿠미즈는 갈아입을 옷이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옷을. 누쿠미즈는 물을 마시며 맛있다고 감탄한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놀란 누쿠미즈는 안나에게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묻는다. 안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그러고는 함께 앉아 이야기하자고 제안하고 두 사람은 함께 앉는다. 누쿠미즈는 안나에게 레몬이 잠이 들었는지 묻는다. 안나는 레몬이 조깅을 나갔다고 대답한다. 누쿠미즈는 놀라서 밤늦게 왜 조깅을 나가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안나가 레몬한테 모든 걸 이야기해봤는지 궁금해합니다. 안나는 잘못된 말을 할까봐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또한 치아야의 마음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레몬을 지지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누쿠미즈는 레몬이 남자친구에게 직접 이야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복잡하게 만들고 관계를 시험하지 말고 말이죠. 하지만 그러고는 남의 험담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그러자 안나는 레몬이 미츠키를 좋아했다면 1년 전에 고백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고백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랬더라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누쿠미즈는 한숨을 쉬고 산책을 나가기로 한다. 안나는 그가 왔던 길을 따라가면 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절 근처에서 레몬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그녀는 레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서 레몬과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인다. 그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다고. 누쿠미즈는 안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킨다. 누쿠미즈는 절에 도착해서 레몬이 뛰어가는 것을 본다. 레몬이 누쿠미즈를 알아채자 멈춰서서 함께 앉는다. 누쿠미즈는 미츠키가 레몬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레몬에게 말한다. 라고. 레몬은 미츠키가 상황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누쿠미즈가 미츠키에게 잊고 예전처럼 지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전처럼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미츠키와 그냥 친구로 지내고 조언도 해주면서 상황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엄청나게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자기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츠키를 돕고 싶었던 레몬이었지만 그와 시간을 보낼수록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가 치아야와 헤어지기를 바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기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사랑했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를 말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며 누쿠미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모두가 집을 떠날 때 레몬의 할머니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안나는 누쿠미즈의 티셔츠를 보고 놀라며 그것이 레몬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레몬은 누쿠미즈에게 티셔츠를 줬다고 설명하고 누쿠미즈는 몰랐다며 사과합니다. 레몬은 처음에 야나에게 티셔츠를 주려고 했지만 야나가 거절했대요. 안나가 화를 냅니다. 교수님이 오셔서 누군가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며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처에 서 있던 치아야는 교수님이 그들을 괴롭히면 신고하겠다고 하지만 누쿠미즈는 무시합니다. 그러자 레몬의 할머니가 여자아이들이 참 예쁘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어리둥절해하며 어떤 점이 예쁘냐고 묻습니다.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예쁘지 않더라도 누쿠미즈가 그는 꽤 다정해요. 레몬은 누쿠미즈에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말해요. 나중에 레몬은 치아야에게 이렇게 단둘이 있는 건 처음이라고 말해요. 둘만 남았다고 말이죠. 그러고는 치아야에게 자신에게 바라는 게 뭐냐고 물어요. 치아야는 레몬을 더 잘 알고 싶다고 대답해요.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기차 안에 앉아 있어요. 치아야는 레몬에게 누쿠미즈에게 약속을 어겼다고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요. 레몬은 누쿠미즈에게 다가가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말해요. 그러자 누쿠미즈는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냐고 물어요. 레몬은 방금 달리고 왔다고 설명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공원에 도착하고 레몬은 누쿠미즈에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잠시 무언가를 처리해야 하니 기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밤이라 혼자라서 조금 무서운 기분이 드는 누쿠미즈는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있습니다. 한편 레몬은 미츠키를 만나 와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레몬은 그들이 이 장소와 관련된 많은 추억을 떠올립니다. 미츠키는 동의합니다. 그러자 레몬은 그들의 첫 대화를 기억하냐고 묻습니다. 미츠키는 레몬이 그네에서 떨어져 다친 게 2학년 때였다고 회상한다. 다리를 다쳤다. 그때 미츠키는 항상 책에 파묻혀 있었지만 레몬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미츠키는 레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레몬은 항상 잠이 들었다. 레몬은 책을 읽으면 졸렸지만 미츠키의 이야기는 졸리지 않았다고 웃으며 말한다. 졸리지 않았다. 그래서 다리가 나은 후에도 계속 미츠키와 함께 공부했다. 레몬은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미츠키는 중학교 2학년 때 레몬이 자신에게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성적이 좋지 않았던 그녀가 토바 학교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 정도로요. 부모님조차도 그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레몬이 좋은 체육시설이 있어서 그 학교에 가고 싶어 했다고 지적해요. 시설이요. 레몬은 마침내 그 학교를 선택한 진짜 이유를 고백하는데요. 미츠키가 그 학교에 가니까요.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미츠키가 마음을 돌렸어요. 자기도 그랬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한 후로는요. 레몬은 인기가 많아지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그를 떠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많이 도와주었기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레몬은 그에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봅니다. 미츠키는 그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레몬은 그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미츠키는 주저하며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직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치아야가 갑자기 그의 삶에 나타났고 그는 그녀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레몬은 이 말을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미츠키가 자신을 좋아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왜 치아야를 좋아하는지 묻습니다. 미츠키는 출판업계에서 일하고 도쿄에서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도 설명합니다. 도쿄에서 마침 치아야도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은 그들의 계획성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을 바라보며 특정 별이 예전만큼 밝게 빛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밝게. 미츠키는 그 별이 태양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기다리고 있던 누쿠미즈는 서서 잠이 듭니다. 미츠키는 나중에 그를 찾아 누쿠미즈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치아야가 이미 누쿠미즈가 레몬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친구를 돕기 위한 누쿠미즈의 노력에 감사한다. 바로 그때 레몬이 와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묻는다. 미츠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린다. 떠나기 전에 레몬을 무사히 집에 데려다주라고 누쿠미즈에게 말한다. 레몬은 미츠키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 미츠키는 레몬이 어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농담으로 상기시킨다. 그러자 누쿠미즈는 미츠키에게 레몬을 대신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묻는다. 미츠키는 밤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설명하며 동의한다. 걷던 중 레몬은 미츠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미츠키는 승낙하지만 치아야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한다. 그때 레몬은 그의 손을 잡는다. 다음 날 누쿠미즈는 학교 갈 준비를 한다. 누나가 늦겠다고 서두르라고 한다.
가는 길에 치아야가 그에게 인사하며 질문이 있냐고 묻는다. 누쿠미즈는 핏대를 세우며 미츠키 오토바이에 정말 추적기를 달았냐고 묻는다. 치아야는 씩 웃으며 순수하게 보이지만 꽤 나쁜 여자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레몬이 와서 치아야를 데려간다. 미츠키가 누쿠미즈에게 다가가고 누쿠미즈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미츠키는 치아야와 레몬이 언제 그렇게 친해졌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인정합니다. 한편 안나는 누쿠미즈에게 자신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온라인에서 자랑했고 이제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누쿠미즈는 무시하라고 하지만 안나는 상황이 너무 멀리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후 누쿠미즈에게 부탁을 한다. 바야노와 이야기해서 그가 물결표인 척하도록 설득해달라고. 그녀의 남자친구가 되어줘.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누쿠미즈가 직접 역할을 하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 두 명의 배관공이 수도꼭지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그들은 떠난다. 그때 코마리가 뒤에서 나타난다. 그녀는 누쿠미즈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며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그러고는 그에게 문을 빨리 열라고 부탁한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안에 있는 소녀를 본다. 소녀를 보고 둘 다 깜짝 놀라 문을 닫으려 하지만 소녀가 코마리를 안으로 끌어들인다. 코마리는 자신이 안에 갇혔다고 소리친다. 누쿠미즈와 코마리는 방 안에 앉아있고 소녀는 그들 앞에 앉아있다. 누쿠미즈는 그녀가 축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왜 여기에 왔냐고 말한다. 이렇게요. 소녀가 그들에게 편지를 건네주며 지원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그들에게 알리러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무서워했습니다. 소녀는 지원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거절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코마리는 걱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석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회장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회장은 누쿠미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며 사과합니다. 누쿠미즈는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회장은 입시가 끝나면 떠나게 될 테니 다음 회장을 정하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합니다. 입시가 끝나면 모두들 떠날 테니까요. 그리고 코마리를 다음 회장으로 누쿠미즈를 부회장으로 추천합니다. 누쿠미즈는 괜찮다고 하지만 코마리가 부담을 느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때 코토미가 와서 코마리가 모두 떠나면 정말 걱정할 거라고 동의합니다. 모두 떠나고 나면 말이죠. 코토미는 1년 더 있고 싶다고 하지만 회장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나중에 코마리는 누쿠미즈에게 누군가를 잘 살펴보라고 하고 그 사람은 커피를 싫어하니 커피는 주지 말라고 합니다. 커피를 싫어하니까요. 그녀는 그에게 그 사람도 파를 싫어한다고 알려줍니다. 누쿠미즈는 집에서 여동생을 무릎에 앉히고 있습니다. 여동생 카주가 학교 생활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누쿠미즈는 오늘 배관공이 수도꼭지를 고쳤다고 대답합니다. 카주는 지루하다고 말한 뒤 안나가 메시지를 보냈다며 내일 계단 밑에서 아침을 먹겠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카주는 자기가 대신 괜찮다고 답장했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짜증을 내며 허락 없이 왜 자기 폰을 사용했냐고 묻습니다. 카주는 그냥 그의 사회생활을 개선해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누쿠미즈는 안나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안나가 축제가 곧 시작될 거라고 말합니다. 누쿠미즈가 동의합니다. 안나는 의상 치수를 재던 중 여자아이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한 남자아이가 다른 여자아이가 와서 남자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남자아이는 자신의 나쁜 버릇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누쿠미즈가 안나에게 점심을 권하고 안나는 주먹밥을 먹습니다. 누쿠미즈는 놀라며 주먹밥을 가져갈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안나는 아무거나 가져가라고 했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누쿠미즈는 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안나는 코마리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묻습니다. 누쿠미즈는 코마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아리에 들어오길 바라서 열심히 하는 거라고 설명해요. 그들의 동아리에 안나는 이해하고 코마리가 부장을 좋아한다고 덧붙여요. 부장이 곧 졸업하니까 모두가 그에게 제대로 된 송별회를 해주길 바란대요. 나중에 누쿠미즈와 안나는 밖으로 나가요. 누쿠미즈는 왜 여기에 왔냐고 물어봐요. 안나는 이곳이 오래되었고 노점상이 많아서 축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이 떠올랐다고 설명해요. 그러고는 앞으로 걸어가요. 코마리는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누쿠미즈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코마리는 누쿠미즈와 안나가 둘만 오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가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코마리는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누쿠미즈가 안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그녀의 추측을 일축하고 화제를 돌리며 물속 수다를 가리키며 얼마나 귀엽다고 말합니다.
그는 수달이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0%를 먹고 항상 먹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좋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사람은 식당에 있습니다. 안나는 코마리에게 뭘 주문할지 묻지만 코마리는 자신의 지갑을 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누쿠미즈는 코마리에게 이미 거기에 앉아 있으니 음식을 맛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합니다. 코마리는 그가 진심인지 묻습니다. 누쿠미즈는 그렇다고 하며 축제 아이디어를 조사하러 온 것이고 제대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즐길 수 있겠냐고 덧붙입니다. 안나는 돈이 없었다면 누쿠미즈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누쿠미즈는 안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한다면 설명해 줄 수 있다. 후에 그들은 동아리방에 있었고 누쿠미즈는 자신과 코마리의 대화를 요약한다. 안나는 자신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누쿠미즈는 안나가 눈치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간섭하지 않도록 대화에서 배제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새로운 일을 맡긴다. 코마리는 무슨 일인지 묻는다. 누쿠미즈는 안나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합니다. 안나는 동의하며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누쿠미즈는 축제 음식 테마를 제안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유명 작가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제공하고 그 작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맞춰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나는 음식의 경험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누쿠미즈는 음식 사진을 찍는다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안나는 자신이 다른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누쿠미즈는 동아리방에서 요리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코마리는 대신 과자랑 간식을 파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해. 안나는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청소만 잘하면 동아리방에서 요리해도 된다고 했대. 뒷정리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뭘 만들지 물어봐. 누쿠미즈는 다른 레시피가 없으면 이미 비스킷으로 정했대. 안나는 다른 아이디어가 없어서 코마리가 비스킷을 만들기 시작해. 다 같이 맛보고 누쿠미즈는 코마리의 실력을 칭찬해. 코마리는 집에서 어린 동생들을 위해 항상 요리를 해왔기 때문에 실력이 늘었다고 설명해. 나중에 레몬이 합류하고 그들은 레몬에게 비스킷을 권해. 레몬은 축제 준비로 바빠서 일찍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코마리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레몬은 새로운 고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놀라서 고문이 없다는 것을 묻습니다. 안나는 전에 고문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떠났고 지금까지는 대체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레몬은 도움이 될 만한 선생님을 알고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들은 선생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선생님은 충격을 받고 즉시 간호실로 가라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오해했음을 깨닫고 동아리에 고문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정정합니다. 그들의 동아리에 고문 선생님 없이는 축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른 것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미 다른 동아리의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을 소개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누쿠미즈와 카즈는 시장에 갑니다. 카즈는 놀랍니다. 누쿠미즈가 보통 쇼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쿠미즈는 축제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카즈는 그들의 축제가 노점상처럼 될 거냐고 묻습니다. 누쿠미즈는 비슷하지만 음식에 초점을 맞춘다고 대답해요. 카즈는 그를 위해 간식을 만들겠다고 제안해요. 동아리 부원들이 함께 앉아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해요. 니카이는 그들의 음식 선택이 유명한 작가들이 좋아했던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해요. 비스킷과 간식과 함께요. 레몬은 아이들에게 카드도 나눠줄 건지 물어봐요. 누쿠미즈는 확인해요. 코마리는 그 카드들이 그들의 동아리를 나타낼 거라고 덧붙여요. 누쿠미즈는 4가지 종류의 카드를 준비할 거라고 설명하고 자신이 아이디어를 제시하지만 코마리가 디자인을 맡았다고 말해요. 사요 선생님이 오셔서 상담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확인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상담 선생님이 되어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동의합니다. 나중에 누쿠미즈는 코마리가 보통 이 시간에 물을 마시러 간다는 것을 알고 코마리를 찾습니다. 그녀는 위층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를 찾아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코마리는 서명합니다. 바로 그때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교하기 시작합니다. 코마리는 불안해 보입니다. 누쿠미즈는 교실까지 가는데 약 85초가 걸리기 때문에 1분 정도 기다리자고 말합니다. 그가 교실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가면 그들도 갈 거예요. 누쿠미즈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카운터에 있는 여자아이가 그가 도서부인지 묻습니다. 누쿠미즈는 확인합니다. 그녀를 보면서 여자아이가 왜 쳐다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를 놀리며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묻습니다. 당황한 누쿠미즈는 이름표를 읽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그 여자아이는 자신을 테라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여자아이가 와서 그를 학생회에 온 것을 환영하며 그가 도서부이고 서류를 제출하러 왔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누쿠미즈가 건네준다. 모두 축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때 누쿠미즈가 걷다가 소녀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진다. 소녀는 우연히 누쿠미즈 위에 넘어지면서 가슴이 그의 얼굴에 부딪힌다. 소녀는 누쿠미즈에게 괜찮냐고 걱정하며 묻는다.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다. 누쿠미즈는 괜찮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한다. 소녀는 미소 지으며 자기 물건을 주워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한다. 거슬. 그리고는 자신도 가고 싶다며 함께 교실로 가자고 제안한다.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봐. 그녀는 안나가 그 사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누쿠미즈는 침묵한다. 코마리는 누쿠미즈에게 왜 늦었냐고 묻는다. 그는 회의에 있었다고 설명하고 그녀가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코마리는 아무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누쿠미즈는 그녀에게 음식을 몇 가지 주며 맛이 어떤지 묻는다. 코마리는 맛있다고 말하며 그가 만들었냐고 묻는다. 누쿠미즈는 여동생이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러고는 다른 요리도 더 권하고 코마리는 그의 여동생 요리 솜씨를 칭찬한다. 실력이죠. 누쿠미즈는 동의하지만 가방에 음식을 다 넣고 왔으니 자신도 칭찬받을 만하다고 농담을 합니다. 그도 칭찬받을 만하다고 말합니다. 코마리가 떠나려고 하자 누쿠미즈는 그녀가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다 읽을 계획인지 묻습니다. 코마리는 주제 연구를 하고 있어서 더 많은 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확인합니다. 그리고 책 읽는 것이 잠자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러자 누쿠미즈는 전시작품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묻고 코마리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대답합니다. 갑자기 회장과 코도가 3층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거기서 공부하려고 갔어요. 그러자 코마리는 누쿠미즈가 자신을 신경 쓰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회장과 코도가 사귀는 걸 알고 있다며 손을 잡거나 공개적으로 포옹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쿠미즈는 학교와 외부는 다르다며 밖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조용한 곳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마리는 도서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무도 자신과 말을 걸지 않았고 친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코도만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고 그를 통해 코마리는 학교가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소. 코마리는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누쿠미즈는 계속 준비를 합니다. 축제 준비를요. 몇몇 학생들이 키로로짱의 귀여운 옷을 칭찬합니다. 누쿠미즈도 그녀를 칭찬하며 다이아몬드 드레스를 입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레몬이 나타나 누쿠미즈를 놀라게 하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왜 그러는지 부끄럽지 않냐고 묻습니다. 레몬은 자신감 있게 부끄럽지 않다고 대답하며 어머니도 자신의 옷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농담으로 그녀가 옷감 뒤에 알몸인지 묻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근처 남자아이들이 호기심을 보였다. 그때 몇몇 여자아이들이 와서 누쿠미즈를 꾸짖으며 레몬을 내버려 두라고 했다. 그들은 레몬을 데리고 갔다. 잠시 후 안나가 와서 누쿠미즈에게 자기 모습이 어떤지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아이가 안나를 불러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쿠미즈는 회장과 함께 앉아 있었고 회장은 코마리가 괜찮은지 물었다. 누쿠미즈는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라고 말했다고 대답했다. 그때 코토가 급하게 들어와 코마리와 관련된 응급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마리가 갑자기 쓰러졌다. 선생님이 모두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코마리가 기절한 것은 체력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면 부족인데 과로하는 학생들에게 흔한 일이죠. 잠시 후 코마리는 깨어나 누쿠미즈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녀는 그에게 왜 여기에 있냐고 묻고 그는 선생님을 도왔다고 설명한다. 선생님을. 그러자 코마리는 자신의 옷이 망가진 것을 알아채고 누가 그랬는지 묻는다. 누쿠미즈는 선생님이 그랬다고 말한다. 그녀는 불안하게 그에게 무언가를 보았는지 묻고 그는 보지 못했다고 확신시켜준다. 못 봤다고. 선생님이 들어와 아무것도 못 봤다니 창피하다고 농담처럼 말한다. 코마리의 남동생이 와서 누쿠미즈에게 코마리의 남자친구냐고 묻는다. 누쿠미즈는 부인하자 소녀는 적어도 친구냐고 묻습니다. 누쿠미즈는 동의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여동생을 불러 누쿠미즈가 코마리의 친구라고 무서워 말라고 합니다. 어린 소녀가 와서 누쿠미즈가 언니랑 닮았냐고 묻습니다. 누쿠미즈는 그녀의 머리를 보며 동의합니다. 소녀는 그녀가 귀엽다고 말하고 소녀는 수줍어하며 도망칩니다. 밖에 서 있는 선생님이 그들에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코마리를 부드럽게 꾸짖으며 왜 힘든 걸 말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고생하고 있다고. 그는 그녀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녀의 보고서를 대신 써주겠다고 제안한다. 코마리는 거절하며 스스로 하겠다고 고집한다. 누쿠미즈는 동의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붙인다. 그녀가 제대로 쉬는 동안 다른 일은 자신이 맡아서 해주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코마리는 동의한다. 나중에 누쿠미즈는 친구들에게 돌아와 코마리의 상태를 묻는다. 그는 그녀가 괜찮다고 말한다. 코토는 자신을 탓하며 코마리가 과로하는 동안 모두 축제를 즐겼다고 말한다. 누쿠미즈는 코토에게 코마리가 강해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자신이 했던 말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코마리가 이미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쿠미즈는 레몬이 기다리고 있는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묻자 그녀는 그가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밖에 오리들이 있어서 그녀는 친구들이라 도우러 온 거예요. 그녀는 그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고집한다. 곧 안나가 도착하고 누쿠미즈에게 자신이 클럽의 일원이며 신경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도 도우러 왔다고 말합니다. 레몬은 누쿠미즈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그들이 그의 것임을 상기시킨다. 친구들이 도와주고 싶어해. 그때 그의 친구들이 더 와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함께 일을 시작하고 케이주도 친구들을 데려와서 돕습니다. 일을 마친 후 완성된 작업 사진을 찍어 코마리에게 보냅니다. 코마리는 기뻐합니다. 안나와 누쿠미즈를 제외하고 모두 떠납니다. 안나는 그에게 옆에 앉아서 같이 먹자고 합니다. 누쿠미즈는 놀라서 정말로 자기에게 음식을 주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의 주저함에 안나는 어리둥절해하며 서둘러 앉으라고 말합니다. 함께 먹으면서 안나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감탄합니다. 누쿠미즈는 동의합니다. 그녀는 코마리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코마리는 이곳과 축제 준비를 사랑했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안나는 수련회 때 코마리가 자신의 감정을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 신타로가 사실 코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코마리가 잊었다 해도 감정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때로는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언제나 표출될 길을 찾습니다. 코마리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코도가 마중 나와 있네요. 누쿠미즈는 학생회실에 편지를 제출하러 갑니다. 타이라는 그를 보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묻습니다. 누쿠미즈는 학생회실이 맞다고 확인합니다. 타이라는 그렇다며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누쿠미즈는 서류를 건네주고 타이라는 받으며 이제 가도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누쿠미즈는 교실에 들어옵니다. 코마리는 그를 보고 늦었다고 지적합니다. 누쿠미즈는 아니라고 코마리가 일찍 온 거라고 말합니다. 코마리가 코도가 자신을 데려다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장식을 칭찬합니다. 누쿠미즈는 모두가 자신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코마리는 보고서를 집어들고 멋지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친구와 학생회장이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안나가 저녁에 가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언급합니다. 코마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축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고 학생들이 방문객들을 동아리 방으로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누쿠미즈는 코마리에게 아이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책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한다. 코마리는 아이들이 그림책을 정말 좋아한다며 동의한다. 그때 어린 소녀가 와서 코마리는 그녀에게 초콜릿과 책을 준다. 누쿠미즈는 아이들은 어리니까 말하기가 더 쉽다고 말한다. 갑자기 학생회장이 온다. 그녀를 보고 코마리는 겁에 질린다. 회장은 장식을 칭찬한다. 타이라는 들어와서 학생들을 확인하면서 너무 엄격하지 말라고 회장에게 말한다. 학생들에게. 그러고 나서 타이라는 누쿠미즈에게로 돌아서서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누쿠미즈는 그것이 자신의 동아리방이라고 설명한다. 타이라는 사과하고 회장을 데리고 서둘러 떠난다. 아이들이 놀고 있다. 누쿠미즈는 코마리에게 물병을 건네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때 선생님이 와서 누쿠미즈에게 과자를 자신이 만들었냐고 묻는다. 누쿠미즈는 여동생이 만들었다고 대답한다. 선생님은 그의 여동생에게 형이 있냐고 묻는다. 누쿠미즈는 네, 제가 그 형입니다. 라고 말한다. 선생님은 30대 정도의 직장을 가진 형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누쿠미즈는 웃으며 다음에는 친척들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그때 의사이기도 한 또 다른 선생님이 온다. 그녀는 완벽한 남편을 찾으면 좋겠다며 그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농담한다. 첫 번째 선생님은 그럴 수 없다고 재빨리 말한다. 안나가 도착하고 누쿠미즈는 그녀의 옷이 더러운 것을 알아차린다. 안나는 아이들이 초콜릿을 먹다가 옷에 쏟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자기가 여기를 정리하겠다며 그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한다. 그들이 나가자 안나는 그들에게 사무실로 돌아오지 말라고 경고한다. 누쿠미즈는 놀라서 대신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묻는다. 안나가 축제를 즐기라고 말한다. 잠시 후 그들은 앉아서 식사를 한다. 코마리가 아이들이 그들의 보고서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동아리방에 더 오래 있고 싶어하고 심지어 보고서 사진까지 찍는다. 보고서를. 누쿠미즈는 그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누쿠미즈가 코마리에게 실험삼아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다. 코마리는 놀라서 기침을 시작한다. 누쿠미즈는 함께 앉아서 먹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앉아서 먹고 이야기하니까 코마리는 더 심하게 기침을 한다. 누쿠미즈는 총게임을 한다. 한 방에 모든 관역을 마치지만 자신도 넘어진다. 놀란 그는 장난감 총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를 지켜보던 소녀가 칭찬한다. 누쿠미즈는 소녀에게 코마리에게도 해보라고 제안한다. 소녀는 코마리에게 다가가 보고서를 읽었는데 정말 좋았다고 말한다. 코마리는 감사를 표하지만 소녀가 너무 과하게 칭찬하는 바람에 코마리는 기절한다. 나중에 누쿠미즈는 코마리에게 레몬이 메시지를 보냈다며 밖으로 만나러 갈 건지 묻는다. 코마리는 밖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 거절합니다. 누쿠미즈는 혼자 레몬을 만나러 갑니다. 그녀의 옷차림을 보고 무슨 옷을 입었냐고 묻습니다. 레몬은 그냥 자기 스타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공지를 보여줍니다. 그녀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 그녀를 이기는 사람에게는 상품이 주어집니다. 바로 그때 타코가 도착합니다. 레몬은 그에게 오랜만이라고 인사합니다. 타코는 누쿠미즈에게 자신과 레몬이 같은 학교였었다고 말합니다. 레몬이 타코에게 중학교 이후로 처음 만났다고 신나게 말한다. 타코는 레몬의 도전을 받아들이러 왔다고 대답한다. 레몬은 시합을 받아들인다. 시합이 시작되고 곧 끝난다. 레몬이 이기고 모두 박수를 친다. 한편 아야노는 연극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는다. 카주가 도착하고 친구는 카주에게 오빠와 이야기할 거냐고 묻는다. 카주는 그의 행동을 관찰하러 왔을 뿐이라며 거절한다. 나중에 동아리 회장은 모두를 모아 노력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올해 축제에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말한다. 모두 축하하며 박수를 친다. 누쿠미즈는 코도와 함께 앉아서 선배들이 곧 졸업하고 떠날 거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는 그 사실이 슬프고 코마리가 새 회장이 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같다는 것을 눈치챈다. 새 회장. 코도가 동의한다. 누쿠미즈는 회장이 다음 주에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는 회의가 있다고 말한다. 보고서 발표. 그는 코도에게 코마리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묻는다. 코비토는 돕고 싶지만 이제 누쿠미즈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부회장이 된 거죠. 코도는 그가 코마리에게 연애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녀는 그가 단지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누쿠미즈는 나중에 코마리를 만납니다. 코마리는 그에게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누쿠미즈는 별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코마리는 선배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회장에게 감사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코마리는 그가 나중에 동아리에 들어왔다고 상기시켜줍니다. 누쿠미즈는 여전히 자신이 더 나이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코마리는 자신이 그를 동아리에 데려왔기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를 몰랐을 거라고 대답한다. 아무도 그를 몰랐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 회장님이 자신에게 감사를 표하며 동아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한다. 동아리를 위해 열심히 한 것을.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다. 이제 신타로를 자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서서히 사라질 거라는 것도 안다. 사라질 거라는 것도. 누쿠미즈는 그게 코마리에게 좋은 거라고 말한다. 코마리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뜻인지 묻는다. 누쿠미즈는 지금은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설명한다. 코마리는 미소 지으며 그와 마음을 나누니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코마리는 연설을 하려고 하지만 어려워한다. 이를 본 누쿠미즈는 코마리가 못한다면 자신이 대신 연설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라고. 코마리는 즉시 거절하며 단호하게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누쿠미즈는 적어도 보고서라도 자신이 제출해도 되는지 묻는다. 바로 그때 안나가 도착한다. 누쿠미즈는 안나에게로 돌아서서 모든 것을 들었는지 묻는다. 안나는 엿듣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그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자 누쿠미즈는 그녀에게 상황 전부를 설명합니다. 조심스럽게 다 듣고 난 안나는 누쿠미즈가 코마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누쿠미즈에게 이게 코마리의 첫 경험이고 당연히 힘들어하는 거라고 일깨워줍니다. 코마리는 누쿠미즈도 전에 회장을 해본 적이 없으니 자기가
겪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덧붙입니다. 나중에 코마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회장과 선배가 자신을 믿고 동아리를 맡겼고 그 때문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번 도움은 고맙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혼자서 다 할 거예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할 거라고요. 동물원에서 안나는 누쿠미즈 주위에 모여든 염소들을 보며 그가 염소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누쿠미즈는 웃으며 그건 먹이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진짜 애정을 보고 싶으면 저쪽을 보라고 말해요. 둘 다 고개를 돌리자 염소들이 코마리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어요. 누쿠미즈는 코마리가 들고 있는 플라스틱 조각 때문이라고 말해요. 안나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아요. 먼저 동물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러면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다 코마리의 고군분투를 눈치채고 도와줘야 하나 망설입니다. 도와줄까요? 누쿠미즈는 코마리가 이미 도움을 거절했었다며 거절합니다. 한편 염소들이 코마리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후에 누쿠미즈는 꽃밭에 있는데 코마리가 와서 안나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누쿠미즈는 먹을 것을 사러 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코마리는 플라스틱 연습을 조금 하자고 제안합니다. 누쿠미즈는 주저하며 여기서 플라스틱 연습을 하는 건 더 어려울 거라고 지적합니다. 코마리는 그의 걱정을 무시하고 다시 연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애쓴다. 누쿠미즈는 그녀를 관찰하며 왜 자신과 안나에게는 잘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려운지 묻는다. 코마리는 사람이 적을 때는 편하게 말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보이면 긴장해서 말을 못한다. 주제를 약간 바꿔 코마리는 자신이 활동 요약도 준비했다고 말하며 읽어주겠다고 한다. 누쿠미즈는 동의하지만 자신이 활동 보고서를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제안한다. 코마리는 즉시 화를 내며 그가 자신을 무능해. 누쿠미즈는 재빨리 부정하지만 코마리는 납득하지 못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채기나 하는지 묻는다. 누쿠미즈는 그녀의 노력을 알고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그녀의 연설이 내일이라고 지적한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준비할 건가? 코마리는 그가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누쿠미즈는 회장으로서 그녀가 해야 한다고 일깨워준다. 좌절한 코마리는 자신이 회장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1등. 그녀는 토쿠스파이가 회장이었고 자신은 그를 정말 존경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가 떠나고 그녀가 그의 뒤를 이어 회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회장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걸어갑니다. 나중에 안나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누쿠미즈는 그럴 수 없다고 간단히 대답합니다. 다음 날 누쿠미즈는 수업 중인데 한 여자아이가 그의 산만한 상태를 눈치채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른 세계에 갇힌 것 같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망설이다가 그녀와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며 안나도 그날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고 덧붙입니다. 그날 말이에요. 그녀는 둘이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와서 누쿠미즈에게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들은 호텔로 가고 안나는 자신이 잃어버린 중요한 것을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2달 동안 2kg을 감량했대요. 누쿠미즈는 놀라서 하루 종일 먹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안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화제를 돌려 그에게 이야기했는지 묻습니다. 코마리. 누쿠미즈는 그렇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안나는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키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재촉합니다. 코마리의 감정을 후에 누쿠미즈는 기차역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안나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상황에 휘말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불행히도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날 저녁 누쿠미즈는 카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카즈는 그의 기분을 눈치채고는 그가 무슨 생각에 잠긴 듯하다고 말했다. 누쿠미즈는 생각에 잠겨있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카즈는 그가 항상 자신을 챙겨주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어릴 적 자신이 울 때마다 누쿠미즈가 항상 곁에 있어 주었다는 것을, 유치원 때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누쿠미즈가 자신과 함께 놀아주었다는 것을, 누쿠미즈는 카즈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카즈가 걱정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에게 친구가 없었기에. 그러자 카즈는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누쿠미즈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이라도 했나요? 누쿠미즈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즈는 그에게 격려하며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누쿠미즈는 밖에 서 있는데 코마리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잘못이라고. 누쿠미즈는 그저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난 코마리는 회의가 있다며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걸어서 떠났습니다. 도서부 발표 순서가 되자 코마리는 앞으로 나섰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청중들은 코마리를 안심시키며 보고서 내용만 이야기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나머지 코마리는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관객석의 몇몇 여학생들은 코마리가 제출할 것이 없는 것 같다며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누쿠미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코마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하며 실패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곧 있겠지만 코마리에게는 이 순간이 그녀가 영원히 짊어질 고통스러운 기억이 될 것이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방으로 들어선다. 사람들은 그의 등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명단에 없다고 상기시킨다. 한 소녀가 그에게 서류 작업을 했는지 묻는다. 상급자가 그런 걱정을 일축하며 서류 작업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누쿠미즈에게 보고를 계속하라고 말한다. 혼란스러워하는 코마리는 누쿠미즈에게 그곳에 왜 있는지 묻는다. 누쿠미즈는 차분하게 그녀를 돕기 위해 왔다고 대답한다. 코마리는 분노하며 그에게 물을 뿌리고 도망친다. 누쿠미즈는 마음을 가다듬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잠시 후 누쿠미즈는 낙담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의 기분을 눈치챈 안나는 초콜릿을 건네주며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합니다. 라고. 그날 저녁 모두가 코마리를 찾기 시작하자 누쿠미즈는 학교 밖에서 그녀의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아직 학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쿠미즈는 그녀를 찾아다니다 결국 계단에 앉아있는 그녀를 찾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코마리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녀는 4월에 혼자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룹에 들어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배를 만나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이제 선배가 떠나면서 다시 혼자가 될 것 같다고 느낍니다. 누쿠미즈는 코마리가 메시지로라도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코마리가 무서워할 때마다 자신을 붙잡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코마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잘하지 못해서 친구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누쿠미즈는 갑자기 코마리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정반대예요. 그는 사람들을 피하지만 그녀는 연결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녀를 보며 누쿠미즈는 네가 좋아라고 말합니다. 코마리는 충격을 받고 그의 말뜻을 묻습니다. 누쿠미즈는 그의 글을 좋아하고 함께 도서부를 개선하고 싶다고 재빨리 해명합니다. 코마리가 대답하기 전에 레몬이 갑자기 나타나 누쿠미즈를 붙잡고 코마리를 괴롭힐 엄두를 어떻게 냈냐고 따집니다. 코마리는 그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재빨리 변호합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예상치 못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코마리의 채팅이 그룹에 공유되었습니다. 코마리가 당황하지만 레몬이 항상 내 친구라고 안심시켜줍니다. 안나와 누쿠미즈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안나는 속상해 보이며 누쿠미즈에게 친구들이 다시 자신을 초대했는데 자기 남자친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자신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남자친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놀라서 아직도 그걸 생각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안나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중학교 친구들이 남자친구를 못 보면 많이 놀릴 거야. 누쿠미즈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지만 안나는 거절해요.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서 그러고는 누쿠미즈에게 그의 소설들을 다 알아냈다며 담당 동아리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요. 누쿠미즈는 걱정하며 그러지 말라고 부탁해요. 안나는 그러겠다고 하지만 대신 자기에게 뭔가 해달라고 해요. 자기 남자친구인 척 해달라고. 안나와 친구들이 모임을 하고 있어요. 누쿠미즈는 오늘 주제는 가짜 남자친구라고 알려요. 안나가 모두에게 자신의 문제를 설명한다. 레몬은 그 계획이 잘 될 거라고 안나를 안심시킨다. 안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데이트 계획을 세우기로 한다. 후에 누쿠미즈가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한 소녀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그녀는 빨간 것이 묻은 가방과 칼을 들고 있다. 깜짝 놀란 누쿠미즈는 그녀에게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요원한다. 혼란스러워하는 소녀는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말한다.
그러자 누쿠미즈는 가방에 빨간 얼룩이 왜 있는지 묻는다. 소녀는 웃으며 그것은 소스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소녀가 와서 첫 번째 소녀에게 셔츠 단추를 채우지 않은 것을 꾸짖는다. 한편 누쿠미즈는 안나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꽃이라던가. 그때 선생님이 오셔서 계획서를 건네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후에 누쿠미즈는 공원을 찾고 있는데 누나인 카조가 어디 가는 거냐고 묻습니다. 고 있습니다. 누쿠미즈는 친구들과 조사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카즈는 같이 가도 되냐고 묻지만 누쿠미즈는 거절합니다. 모두 공원에 도착합니다. 안나는 돈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만엔짜리 지폐를 꺼냅니다. 누쿠미즈는 놀라서 돈을 집에서 훔쳐왔냐고 묻는다. 안나는 할머니가 주셨다고 재빨리 해명한다. 남자친구가 부자라니까 부자처럼 써야지. 그래야지. 레몬과 코마레도 공원에 도착한다. 안나는 사진을 찍어 올리며 남자친구가 항상 데이트 때 놀라게 해주지만 오늘은 내가 놀라게 해줄 거라고 쓴다. 즐거워하며 누쿠미즈에게 정말 데이트하는 것 같냐고 묻는다. 것 같냐고. 한편 누쿠미즈는 코마레와 함께 앉아있다. 나중에 그는 레몬과 그네에 앉아서 레몬에게 너무 빨리 그네를 타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한다. 하지만 레몬은 장난스럽게 그네를 더욱 빠르게 탄다. 다른 곳에서 카즈는 친구와 함께 있는데 친구는 카즈에게 누쿠미즈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라고 부추긴다. 누쿠미즈에게. 하지만 카즈의 친구는 카즈를 놀리며 그를 계속 따라다닐 거냐고 묻는다. 공원으로 돌아와서 안나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매우 부유하고 최고의 회사에 다닌다고 자랑한다. 회사. 그런 다음 누쿠미즈에게 포즈를 취하고 활짝 웃으라고 한다. 누쿠미즈는 어색하게 그녀의 지시를 따른다. 안나는 감명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된다고 말한다. 누쿠미즈는 사진에 자기 얼굴이 보인다고 지적한다. 안나는 그의 얼굴이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편집하겠다고 안심시킨다. 한편 카주 친구가 카주의 사진을 찍는다. 카주가 뭘 할 거냐고 묻자 친구는 어떤 앱에 올리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사진을 나뭇잎에 올려놓고 기쁜 표정으로 새로운 배경화면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누쿠미즈는 이제 집에 가자고 제안하지만 안나는 거절한다. 다른 여자아이들도 더 오래 있겠다고 주장한다. 누쿠미즈는 한숨을 쉬고 그냥 있기로 한다. 안나가 누쿠미즈에게 핫도그를 주며 진짜 데이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는지 묻는다. 누쿠미즈는 어른들의 데이트는 더 흥미진진하고 멋진 푸드트럭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다고 말한다. 갑자기 같은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아주 가까이 앉아있는 누쿠미즈와 안나를 반 친구들이 보고 놀란다.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안나. 에노닝은 반 친구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었다고 말한다. 누쿠미즈는 동의하며 그런 짓을 하고 싶었다면 둘만 있을 때 했어야 했다고 덧붙인다. 안나가 사격 게임을 해서 많은 상품을 땁니다. 자랑스럽게 남자친구가 사격을 아주 잘한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반박하지 않습니다. 안나는 남자친구가 뉴욕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권총 사격을 연습하며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안나는 테디베어 사진을 찍으며 그것이 남자친구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남자친구가 친구들에게 테디베어를 사줬다고 말합니다. 안나가 무엇을 하려는지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녀는 가짜 남자친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누쿠미즈의 도움을 받아 그의 사진을 편집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쿠미즈는 망설이며 정말 괜찮은지 묻습니다. 안나는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누쿠미즈는 그녀의 부유한 남자친구가 아직도 룸메이트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안나는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을 즐기고 여자친구들도 많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여자친구들이 있습니다. 한편 카즈는 누쿠미즈의 사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범위를 벗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누쿠미즈의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그는 안나에게 남자친구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고 말한다. 안나는 그에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한다. 누쿠미즈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당신이 함께 보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해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당신이 사랑하게 될 사람입니다. 안나의 놀라움은 누쿠미즈에게 그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낸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 누쿠미즈는 남자친구를 찾는 건 그녀에게 쉬울 거라고 말하려던 것뿐이라고 다시 한번 명확히 한다. 그녀에게 안나는 누쿠미즈의 말뜻을 간접적으로 알아채고 빙긋 웃는다. 비록 돌려서 말했지만 그녀는 그의 진심을 이해한다. 그 말은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키스를 합니다. 안나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놀이기구에서 내려오는데 마침 코마리와 레몬이 다가와서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누쿠미즈와 안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다른 놀이기구를 타자고 제안합니다. 레몬은 씩 웃으며 두 사람이 이제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다고 말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누쿠미즈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하지만 안나는 갑자기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순수함. 이 말을 들은 모두가 충격을 받고 자세한 내용을 요구한다.